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17년도 9월 저희 10일 날 봤던 기출문제 B형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키워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시간 CS 개론 21번부터 저희가 30번 문제까지 10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대기 관리 요즘에는 매번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꼭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이거 당연하죠. 네,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두 번째, 근심은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지게 한다. 이거 당연합니다. 나 언제쯤 순서가 돌아오지? 그래서 번호표를 보여주는 거죠. 3번, 집단으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자, 집단으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까요? 아니죠. 이거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떠들면 되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3번이 집단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네, 혼자 기다리는 시간. 이러고 아마 수정돼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4번, 서비스가 같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이거 당연하죠. 아이폰 새롭게 출시될 때 보세요. 몇 박 며칠을 그 앞에 가서 기다리시잖아요. 5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멍 때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집단으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얘가 잘못된 설명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뭐랄까요?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한 문제입니다만 완전히 이제 확장되는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이래놓고 쭉 써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식당,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부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네 가지에서도 여러분 답을 바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밑으로 내려가면 사회적 손실 비용이 나오고요. 쭉 나오고 세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은 한결같이 뭐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게 정답을 찾는 키워드죠. 예약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여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뭘까요?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노쇼가 될 겁니다. 노쇼. 자, 그래서 요 노쇼에 대한 문제, 확대된 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솔로몬과 구투만 저희 서비스 접점을 이제 정의한 사람들이죠.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매번 정답으로 처리가 됐던 거는 1번에 있는 폭이죠.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정보 교환에 있다. 이걸 예전에는 이제 고객 만족에 있다라고 많이들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2번,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맞죠. 3번,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양자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얘도 맞습니다. 4번, 과정 중심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맞을까요? 네, 과정 중심적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 돼야만 됩니다. 목표 지향적. 왜 목표 지향적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안타깝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내용은요. 위에 보시는 문제의 솔로몬과 구투만이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솔로몬과 구투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을 기억하고 계셔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과정 중심적인 역할 수행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맞는 정답입니다. 5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이것도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 중 필시본 다이어그램의 활용 목적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 3년
2014년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출제됐던 거예요. 17년도 9월 달에. 보기 주요 원인을 결정한다. 네, 이거 맞아요. 주요 원인. 나 근본 잠재 원인을 결정한다. 이거 맞죠? 다 잠재된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 얘도 맞아요. 라 프로세스의 변화나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얘도 맞아요. 제가 지금 이거 네 가지 왜 읽어드렸느냐? 잘 보시면 활용 목적이라고 나왔잖아요. 결국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플로우 차트 5가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플로우 5가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한 이 목적이라는 건데 이걸 갖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가나다라 4가지가 다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이렇게 다 맞는 걸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향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이 중에 2개, 3개씩을 포함해 가면서 확장되는 문제 형태로 출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참고해서 보실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첫 번째, 기업의 요구와 시장 형성 배경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QFD가 뭐죠? 품질 기능 전개가. 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했던 게 QFD입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1번 보기 맨 앞에 있는 기업의 요구. 아니요.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고객의 요구가 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그냥 막바로 1번이 답이죠. 나머지 4가지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셨을 경우에는요. 답을 찾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머지 4가지 맞는 정답에 대한 것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꼭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의 3요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11월 달 시험 문제였나요? 거기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거기 이제 MOT 사이클 차트 그리는 순서에서 나왔던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개론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이거 뭘까요? 하드웨어겠죠. 두 번째, 직원의 용모나 복장이 단정하고 깔끔하다. 이거 휴먼웨어일 겁니다. 사람. 세 번째, 고객의 주문 처리 절차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그죠? 혹자는 이걸 편의성 이래가지고요. 편의성, 편리성 이래가지고 11월달 시험에서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죠. 4번, 제품에 대한 질문에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여러분 이거 휴머네요. 5번, 바닥이나 계단이 미끄럽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다. 이거 하드웨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3번, 주문 절차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걸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객 만족의 3요소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와 MOT 사이클 차트를 그리는 서비스 접점 진단하기에 나와 있는 휴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별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 중 5 폴스 모델입니다. 이건 뭐 이전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릴 때도 출제가 됐던 문제죠. 다음 보기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내고 있어요. 보기, 초기 투자, 대체 비용,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 등에 대해 검토한다 라고 나오면 이 짧은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중에 초기 투자, 정부의
규제. 자, 이런 걸로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초기 투자, 정부의 규제, 그다음에 기술 장벽 뭐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건 신규 진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경쟁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의 차별성, 생산 능력, 브랜드력 등이 나올 거예요. 구매자, 자, 이건 브랜드력, 이건 경쟁업자와 똑같죠. 구매자의 구매량, 구매자로서의 대체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구매자. 공급자, 자, 이게 대체 비용, 상위 집중도, 판매량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대체자, 자, 여긴 대체품의 성능이나 가격, 대체 비용이나 구매자의 동기부여라고 나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위에 보기를 설명드릴 때 초기 투자,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만 말씀을 드리고 대체 비용을 뺐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보면 세 가지에 뭐가 다 들어가요? 대체 비용이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걸 키워드로 나누신다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신규 진입자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구전. 일단 첫 번째로 본다면 구전 뭘까요? 비공식적. 두 번째 키워드, 회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고객이 더욱더 신뢰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간다. 빠르게 간다. 이런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되죠. 1번, 구전은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서 자료나 타 매체에 비해 더욱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거 맞죠? 2번, 구전은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 비교적 느린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틀렸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잠재 고객 상실로 인한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아니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건 왜 틀렸다라는 키워드로 찾아내시면 되고요. 맞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꼭 좀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구전도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29번,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의 분류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 자, 보기를 좀 볼까요? 기업의 이익 실현에 방해를 초래하는 고객 유형으로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양 유도를 통해 고객의 활동이나 가치를 중지시키는 디마케팅의 대상이 된다. 제가 앞에 거 읽으면서 내내 가만히 있다가 끝에까지 다 읽어드렸어요. 왜냐하면 핵심 키워드가 끝에 있었거든요. 디마케팅입니다. 디마케팅. 마케팅을 점점 줄여나가서 마케팅을 끊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결국 누가? 고객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을 줄여야 된다. 무슨 고객입니까? 한계 고객을 얘기를 합니다. 한계 고객이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겁니다. 나머지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고객의 유형 꼭 좀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의견 선도 고객만 좀 잠깐 볼까요? 이건 뭔가요? 네, 그죠? 소비자 보호단체, 뭐 기자, 평론가, 전문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평을 쓰는 사람들이죠. 의견 선도, 의사결정 고객, 키워드는 뭘까요? 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돈을 직접 내지는 않아요, 이 양반들.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고객이 선택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이걸 우리가 의사결정 고객.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 잘 보세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 답이 나와요, 벌써. 추가로 비용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그레고리 스톤의 네 가지 고객 유형 중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가 조금 나는 편하다면 추가 비용 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빠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마트로 갔다가 오프라인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잖아요. 온라인은 추가 비용이 배송비가 있잖아요.
그걸 난 내면서도 난 내 편한 대로 가겠다. 편의적 고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7년도 9월 10일 날 봤던 시험 문제를 개론을 갖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때도 개론 문제가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쉽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저는 그때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CRM 문제가 조금 많았었고요. 3장 문제가 좀 굉장히 적었죠. 그리고 5장, 6장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보다 보면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 방식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 키워드를 찾아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방법들을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전체적인 시험을 진행하는 시간을 줄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0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략론 가지고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